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2억으로 서울에 어떤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찾는 쪽은 신림동이고, 네이버 부동산을 틀면은 여기 왼쪽 위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 중에서 저희는 지금 전세를 찾을 거고요. 우선 전세랑 월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사실 반전세도 괜찮아서. 그러면 반전세까지 고려하려면 월세를 선택한 뒤에 월세 규모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을 구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정할까요? 보통 30대 초반이면 한 1, 많이 2억을 구해보고, 월세는 반전세라고 치면은 30만 원 이하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이 좀 등장하는데요. 우선 신축, 구축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축이라고 하면 보통 일단 5년 이내가 신축이니까, 준신축까지 하면 한 10년 이내고, 구축이 한 20년 차이니까 일단 20년 정해보겠습니다. 근데 벌레가 안 나와야 돼요. 15년으로. 일단 15년으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이제 평수로 따지면은 살 거라면 10평대로 가보겠습니다. 매물이 확 줄어드네요. 6평에서 10평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상세 매물 검색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방이 몇 개 있어야 되냐 이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원하는 매물은 아파트인가요? 요즘 뭐 역전세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1억에서 3억으로 아파트가 가능하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컨디션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줌아웃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세대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홀로 아파트, 사실상 오피스텔이죠. 이것도 나홀로 아파트인데 사실상 오피스텔이고요. 제일 피해야 될 게 매매 물건은 나홀로 아파트를 피해야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르긴 하죠. 선순위만 많이 없고 매가가 조금 나오면 구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저당이 너무 많지 않고, 그렇죠. 근저당과 이제 임차 보증금이 많지 않고. 그게 경매에 낙찰됐을 때 가격을 초과하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대단지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소규모밖에 없는데,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매매가가 한 1억 5천대 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전세가는 1억 5천대를 육박해요. 이럴 경우에는 소위 역전세가 나오고 있다. 지금 호가도 1억 4,700이나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역전세가 100% 난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피해야 돼요. 아파트 관리 상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눌러보면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엄청 양호하죠. 엄청 좋네요. 위치도 바로 역세권이고. 근데 살짝 뭔가 좋은 고시원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고시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거리뷰를 보고 아파트 외관을 보면 어떻구나 느껴집니다. 흔한 오피스텔 닭장. 고시원은 아니지만 닭장 오피스텔이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당황스럽네. XX 나왔고요. 닭장에 갇힐 뻔했어요. 여기 하얗고 굉장히 깔끔해요. 사진을 보면 합격이에요. 약간 조명빨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살짝 좁아 보여요. 두 명이 살긴 불가능한. 얼마나 좁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전용 면적을 봐야 돼요. 이 26이라고 하는 게 공급 면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18이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이에요. 실제 평수를 의미해요. 6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3.3제곱미터가 1평이기 때문에 5평 정도 된다는 그렇네요. 소리죠. 두 명 약간 살기가 어렵죠. 사실 원룸이죠, 이게. 원룸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두 명이서 같이 산다 그러면 좀 힘들죠. 아까 저희 고르지 않았나요? 아까 그 필터에서 투룸을 투룸은 고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 여기 두- 보면은 방 필터가 두- 있는데, 방 두 개를 골라서 다시 살펴보면 이 조건에 방 두 개짜리 매물을 찾을 수 없네요. 좀 더 가까이 봐도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번 빌라 주택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빌라 주택의 경우에는 되게 많네요. 아파트는 포기해야 되고요. 빌라에 방 두 개짜리, 가격대가 아까 1억에서 3억으로 잡았죠. 거기에다가 평수는 20평 이하,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융자금 없음. 융자금이라는 게 근저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저당 과 관련이 있죠. 융자금은 대출금을 말하는 거고, 대출금에 항상 은행은 공짜로 빌려주지 않고 담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죠. 그러면은 근저당이 아닌 임대인이 다른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수는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안 올라오죠. 나중에 뭐 가압류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신용대출을 안 갚았을 경우에 그래서 계약 직전에도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모든 채무를 할 수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체납 내역이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적어도 체납을 확인하고 신용불량인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신용불량인지 확인하려면 방법이 딱히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은행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신용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체납 확인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동일 매물 묶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여러 부동산에서 한 번에 올린 것들 한 번에 모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 순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따라서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뭔가 이런 하얀 느낌이면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하얀색이요? 아니네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되어 있는 게 베이스먼트, 지하예요. 네. 내가는 괜찮아 보이는데 참 이게 저희 집에도 이거 있어요. 어떤가요? 새벽 배송
아, 가방이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습배송? 쓱배송이에요. 자, 이 매물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번지수를 검색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다가구 주택을 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과 빌라의 차이점은 구분 등기가 나 있는 거예요. 구분 등기요.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갈 때 건물이 통으로 넘어가냐 아니면 그 넘어가냐, 그쵸? 근데 다가구랑 다세대랑 실제로 내가 살 때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맨 위층에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그 건물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통 뭔가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 있어요. 주인분들이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빌라가 저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대신에 건물 관리도가 더 좋아요. 주인이 직접 상주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건들은 금방금방 치워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가구 주택은 빼고 볼게요. 빌라만 위주로 보는데 일단 집 컨디션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 들 수 있죠.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물은 사진이 없네요. 사진이 없으면 사실 자신이 없다는 소리니까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괜찮아 보여요. 살짝 구축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화장실이 여기 살짝 그 실리콘 마감선을 봐줘야 되거든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안 되네요. 이 상태 보이시죠? 되게 오래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흐린 눈하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이 없으면 시력이 저절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시력이 마이너스이신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좋고요. 자, 여기는 거의 뭐 투룸 느낌이죠.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여기 동네를 한번 위치를 보겠습니다. 번지수 검색 나오네요. 산자락 빌라. 성불 정사 옆이에요.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조금 볼 수도 있네요. 일단 집 아니요? 자체가 주차장이 딱 있고 뭔가 조금 튼튼하게 지은 느낌이. 여기가 오르막길이네요.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아주 의심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반대편은 거기가 1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편은 거기가 지하인 거예요. 근데 위치가 아니었네요. 여기는 아까 산자락 빌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울대생 추천. 가깝지 않나요? 이건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하네요. 이 매물을 봤거든요. 근데 이 매물이 이거였네요. 이 빌라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빌라가 가격이 역전세가 나면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도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도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시세 3억 100으로 나와요. 호수별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상가일 뿐이지만 다 3억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매물 가격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역전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요. 실거래가가 없어요. 4층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고 이런 매물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여기가 몇 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34.82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가를 봤을 때 비슷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뭐 역전세가 안 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실거래가가 없으면 빌라는 시세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매물은 조심해야 된다. 빌라를 시세를 알기란 참 어려운데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시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리쌍 빌라? 있네요. 2억 6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선순위가 딱히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지 않다면은 전세 보증보험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겠고요. 아까처럼 사실 시세가 형성이 딱히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아서 실거래가가 없으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를 보고 골라줘야 돼요. 건물 상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 보이면 2014년이 지어졌네요. 내부 상태는 여기서 본 대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괜찮네요. 이런 화살표는 또 가격이 내렸다라는 뜻인가 봐요. 2억에서 내렸단 소리죠. 되게 매물이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 빌라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요, 이 주변에 있는 시세들을 보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파트 기준으로 최근에 얼마의 빌라들이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평수가 아까 1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28이니까 10평 정도 되는 거니까 필터링을 10평대 정도로 한번 제가 가져가 볼게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 매물이 보이시죠? 준공 연도도 중요하니까 준공 7년에서 15년 정도 했을 지금 때, 감정 가격이 안 나와서 비슷한 매물들의 가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억 넘는 거 하나도 없죠. 2.3억, 2.1억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1억 6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역전세 아니네,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2022년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2023년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뭐 2점대 거래가 나왔다는 건 보이고 되게 거래가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이 거래가 전세 거래. 이거는 매매가예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건데 가격대는 2억대 형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아파트가 30%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도 30% 떨어졌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억짜리 이거 보시죠. 되게 예쁘고 눈이 혹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빌트인 화장실 보세요. 와, 화장실도 완전 깔끔해. 침실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아까 무엇보다 거실 완전 신축 아파트급이야. 자, 신림동 1421-23번지의 매물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걸어서 1분. 근데 위치가 여기는 다 호텔, 모텔, 호텔. 피곤할 것 같아요. 입니다. 일단 위치부터 가장 먼저 봐줘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매물- 가격이 좀 매력적이에요. 근데 주변에 시세가 없어요.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13층 중에 고층이라고 하면 대충 한 7, 8층? 여기는 참 이상하게 1부터 9층까지는 정보가 없어. 이런 빌라는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일단 14점 전용편 평수 엄청 낮아요. 14.09. 이거 예상 매가가 1억 5천이에요. 전세가 2억이다. 이런 걸 11.5 피해야 배. 되는 거죠. 이런 걸 피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말해서 소위 역전세. 이게 눈이 보기에 번쩍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인테리어에 이제 힘을 준 이유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좀 멀어도 되니까 신림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을까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넘어가서 평수 제한을 풀고 괜찮은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세대수를 좀 올려야 돼요.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상 300세대 이상인 정도의 아파트거든요. 신축은 서울에 잘 없기 때문에 구축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이 다니기 힘든 곳들이 있다 보니까 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대신에 이 관악산 옆에 되게 괜찮은 매물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가격순을 봤을 때 최저가가 2억 5천이에요. 건영 3차 아파트. 언제 지어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96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사실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다 오래됐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영 아파트가 외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진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사실 주공 아파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괜찮으면 사실 살 수 있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아파트 매물은 보통 잘 없는 편이에요. 실제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대신 여기 올수리라는 조건이 있는데 기타 옵션에 들어가시면 올수리라고 있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고칠 돈이 없다는 소리죠. 올수리 중에 매물이 있는 곳 여기 숫자 보이시죠? 0, 1 그러면 여기 수가 4개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쪽을 볼게요. 93년이네요. 네,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버리면 올수리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 1억 6천에 30이 나왔어요. 보증금 환산을 해버리면은 거의 5천, 6천이거든요. 그러면 2억 2천? 보증금 1,000, 월세 5만 원 정도로 환산이 네, 되는 5만 거죠. 원 정도. 이자 월세 5점 몇 %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2억 2천도 사실 괜찮은 매물이에요. 한번 볼게요. 방 구조는 투룸, 둘 정도로 있다고 봐야 되고, 일반적인 구조네요. 네, 이게 보통 15평 정도네요. 자, 그리고 실거래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아파트니까 있을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6.1억 최고가 찍고 이제 4.5억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4억에 현재 월세 1.6억이다 그러면 되게 안전한 거죠. 전세가율이 40% 정도 된다. 이런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밑에 3억짜리는 사진이 있어요. 구조를 오, 좀 볼 한번 수 있을 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도배하고 몰딩도 이렇게 좀 페인트 칠 되어 있고 샤시도 바뀌어져 있는 게 올수리라고 표현하는데 구조는 아까 봤던 투룸이에요. 여기서 발코니 옆에 있는 방 큰 방 같고요. 거실 겸 큰 방, 여기가 작은 방이겠네요. 그 다음에 욕조, 와 욕조 깨끗하네요. 와 주방이 치명적이네요. 주방이 너무 좁아도 깨끗해요. 마음에 들어요. 이건 가스레인지도 사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가 오르막이에요. 현대 아파트가 여기 경사가 심하죠. 거리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원역 근처죠. 서원역에 이 강이 보이는 게 자, 도림천이에요. 네,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을 건너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왔어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등산인데요. 지금 건너편 아파트랑 눈 마주쳤어요. 도보로 이제 650m 정도 걸립니다. 13분 너무 괜찮네요. 괜찮진 않죠. 여기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서 오히려 이 역에서 내리지 않고 이 역에서 내리면은 10분이네요. 오, 여기가 맞네요. 서울대에서 벤처타운에서 내려야 되네요. 이 정도면은 사실 괜찮죠. 역세권 1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니까. 저라면 2억 한 2, 3천 수준으로 매물을 구할 수 있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쪽 매물도 있긴 한데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골짜기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로 현대아파트라는 게 있네요. 딱 3억이라서 지금 나왔는데 너무 비싸네요.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좀 비싸요. 여기 구로? 여기가 차량 기지 있는 쪽이고요. 사실상 관악도 2억으로 강남은 못 살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거의 뭐 매물 자체가 대치동에 이런 것들이 이제 쪽방 하나 분리한 거죠. 뭐죠? 대치동에짜리 올수리가 있죠. 투자금이 있어요. 근데 시세가 한 10억이 할 텐데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치동에 진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치동이 2억 3천 전세로 살 수 있다는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이게 가능하다니. 2억 3천. 나 강남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 대치동 8학군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아까 봤던 매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